6일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습니다. 대선에 이은 선거 패배 책임을 놓고 당내 갈등 증폭되고 있고요. 앞날이 시계 제로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의 눈으로 본 민주당 참패의 요인과 수습 방안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님께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네네. 한동안 외국에 좀 다녀오셨다고요? 예. 잠깐 볼일 보았습니다. 네. 네네. 자, 민주당 같은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은 12대 5, 기초자치단체장은 서울이 17대 8, 경기가 22대 9, 4년 전 선거 결과가 거의 뒤집혔습니다. 네. 민주당 참패의 원인, 참패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그 원인은 뭘까요? 네, 이렇게 된 것은 지난번 대통령 선거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선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당시 후보가 대선 기간 중에는 이제 문재인 정권의 정책과는 상당히 차별화된 말하자면 외연 확장을 의도한 많은 공약 정책을 내놨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선전했다고 저는 봅니다. 대선은 선전했다. 예. 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보여진 행태가 특히 대통령 임기 하루 이틀 앞두고서 국회 다수석의 힘을 빌려서 검수완박이라는 법률을 무리하게 통과시켰잖아요. 네네. 이런 건 대통령 임기 직전에 이렇게 무리하게 법률 통과시키는 걸 그 영어로는 그 midnight legislation, 심야 입법이라고 그러죠. midnight legislation. 예. 네. 그건 굉장히 나쁜 거고 그 180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때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 당시 그 선거에 패배했던 연방파는 그 정파가 아예 없어졌어요. 네. 이런 것이 굉장히 오만하고 독선적인 것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과연 이재명 후보가 대선 기간 중에 내놨던 공약 이런 것이 진정성이 있냐? 네. 나부터 없다고 봐요. 거짓말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결국에는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에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가장 큰 원인이 midnight legislation 그러니까 야밤에 입법했다. 그렇죠. 네. 예, 야밤 입법의 문제였다. 이게 타이밍이 내용은 차치하고 타이밍이 안 좋았다라는 거네요. 내용은 나중 문제고 네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선거에서 진 정당이 민의를 좀 존중해야지. 네. 임기가 내일까지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한번 해보라 말이죠. 결과가 바로 이거다 말이죠. 그런 좋지 않은 타이밍, 해서는 안 되는 타이밍에 급하게 추진을 했던 것이 아주 굉장히 오만한 모습으로 비쳤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예. 자, 선거 끝나자마자 민주당 내에서는 오늘 아침 낮 이렇게 언론에도 보니까 이재명 의원 책임론 이 줄줄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송영길의 출마 이게 이번 지방선거 패배의 제1의 원인이다라는 취지의 민주당 내부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검수완박이라는 무리한 입법을 했던 것이 굉장히 나쁜 영향을 준 데다가 두 사람이 그 대통령 후보였고 또 한 사람은 당 대표였잖아요. 네. 당의 투톱 아닙니까? 네. 사람들이 출마를 했는데 저는 그 자체가 좀 순리에 어긋나고 네. 멀쩡한 전혀 연고 없는데 그냥 가고 또 의원직을 중간에 그만두고 무리하게 서울에 시장 출마하고 전 굉장히 무리였다고 보고 네. 그리고 또 선거하는 과정에서 특히 마지막 판에 입이 너무 가벼웠어요. 경사력이 1대가 없어요. 수직 이착용 비행기를 여니까 공항이 필요 없다. 그러면 민주당은 왜 가덕도 공항하고 흑산공항을 하겠다고 그 난리랍니까? 네. 수직 이착용 비행기 개발 초등학생이 들어도 웃어요. 그건. 그리고 또 송영길 그 후보는 김포공항에 강남이 온다, 서울 서부에 판교가 온다 이런 것을 막 메시지를 돌렸어요. 네, 저도 그 문자 받았습니다. 네, 민주당이 강남 판교 유권자 좋아합니까? 적대시하잖아요. 세상에 다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강남 3구랑 분당 판교선언 민주당 안 찍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고서 무슨 강남이 온다, 판교가 온다는 말이 됩니까 그게? 네. 다 웃잖아요 사람들이. 네네. 두 사람의 그 가벼운 입이 뭐 결정적인 그 패착을 초래했다고 봐요.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가벼운 입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 두 사람의 출마 여기 하나 그냥 꼬리로 하나 이제 질문을 덧붙이면 그렇다면 그 이번에 후보들 중에서 출마한 후보들 중에서 김은혜 후보 그다음에 뭐 김태흠 후보 뭐 이런 분들 국민의힘 쪽에서 윤심을 등에 업고 출마를 했다. 이런 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유승민 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야 뒤끝이 너무 세다 이렇게까지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었는데 그러면 이 김은혜 후보를 제외하고는 또 다들 당선은 됐어요. 이런 공천은 어떻게 보십니까? 다른 데는 뭐 사실상 요새 구도로 볼 때 영남이나 상당히 많은 데는 그 공천인 즉슨 그냥 당선 아닙니까? 그렇죠. 성남의 그 분당 두 군데도 안철수 분당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성남시만 해도 인구 바뀌어서 이렇게 됐고 사실상 그런 현상이 있고 그리고 사실 그런 공천이 좀 생각해 볼 적이 난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정치 경력이 짧기 때문에 자기 세력, 자기 사람이 없었잖아요. 거기를 뭐 다 보면 알겠지만은 이명박 정권 당시에 청와대에 있었던 멤버들이 주변을 감싸고 있는 거죠. 뭐 권성동 의원이나 김은혜 후보나 뭐 이런 사람 다 거기 출신들이죠. 그래서 굴러간 거는 뭐 할 수 없잖아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 부족해서 거기랑 같이 손을 잡은 거니까 뭐 그렇게 해서 선거 구조상 공천인 즉슨 당선되는 곳이 많으니까 그렇게 된 건데 이제 경기도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경기도 선거가 이제 관심 초점이 된 거죠. 네. 그래서 막판 대역전극으로 살아남은 김동연 지사의 그럼 승리 요인 뭐라고 보시나요? 저도 경기도 유권자이기 때문에 또 관심이 초점 대상인 분당에 살고 있으니까 주위에서 봤는데 그 마지막으로 갈수록 그 김동연 후보가 김은혜 후보를 갖다 상당히 따라잡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마지막 판에. 난 그렇게 된 것은 뭐 김동연 지금 당선자가 뭐 경력이 또 인품이 뭐 이렇게 도덕성 문제에서 흠잡을 데가 없다. 뭐 이런 점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김동연 당선자는 지금 민주당과는 사실 뭐 당적이 그렇지 별로 관계가 없잖아요. 실패에 책임이 없고 저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송영길 이재명 투톱하고 거리를 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저는 도움이 됐다고 보고 또 김은혜 그 전 의원은 세상에 송가하면서 내가 윤핵관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 사람이 윤핵관이다고 남들이 이렇게 불러주고도 그렇게 되면 윤핵관 그러면 자기는 실력이 없는데 대통령 때문에 나왔다 이런 인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부정을 해야지 내가 윤핵관이다. 나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갉아먹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적용했고 또 하나는 경기도에서는 도 전체라는 선거에서는 도입감 선거는 인태희 그 전 비서실장 전 대통령 실장이 압도적으로 이겼죠. 그 부분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인태희를 선택한 분들이 김은혜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상당히 교육감은 인태희 후보를 찍어서 이젠 도저히 이른바 정교조 철학에 동조하는 진보 교육감은 안 되겠다는 뭐 그런 확고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압도적 다수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상당한 부분은 그래도 도지사는 뭐 김동연 후보를 선택한 거죠. 되겠다. 왜냐하면 경력도 뭐 도정을 할 만한 끝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이제 김은혜 후보가 좀 모자란 점이 많고. 뭐 마지막 판에 뭐 재산 뭐 등록이 잘못됐다 뭐 이런 시비도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하자면은 분별력 있는 유권자들이 이렇게 분리 투표를 해서 뭐 김동연 당선자가 전
그 부총리가 당선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은혜 후보는 윤핵관을 스스로 강조한 것 그리고 소위 뭐 재산 신고 등 도덕성 논란 이런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패착이었다. 한두 가지가 아니 여러 가지가 작용을 했죠. 네. 네. 자, 민주당 오늘 연석회에서 수습 방안 논의를 했는데 당장 8월 전당대회 앞두고도 의견이 좀 엇갈리는데 아마도 8월 전당대회는 그대로 가게 되지 않을까. 당기거나 밀기가 서로지간에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어쨌든 소위 친명 대 비명 간에 특히 비명 쪽에서 이재명 후보의 이재명 의원이죠. 이재명 의원의 책임론을 강한 톤으로 얘기하면서 당대표도 출마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의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뭐 제가 뭐 그냥 저는 지켜보는 입장에서 네. 볼 때 이게 뭐 그 친문 대 친명 뭐 비명 대 친명인지 이거 모르겠어요. 근데 참 그 보기도 좀 민망하죠. 예. 정당이라는 데는 어떤 노선이랄까 지향하는 바 정책을 가지고서 상당한 이견이 있고 그렇게 네. 좀 대립도 있고 토론이 있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이른바 모든 부동산 관련 법률 세금 막 올리는 법률 할 때 그런 토론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민주당이. 네. 검사만 바꿨대 근데 토론했습니까? 일사불란하게 갔잖아요. 네.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토론을 아무것도 못하는 정당이 파벌 싸움에는 완전히 두성 걷어붙이고 싸우잖아요. 네. 자멸로 가는 거예요. 그럼 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석 많다고 그 당이 강한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 과거 볼 것 같으면은 집권당이 과반석 의석 많을 때 그 당이 그 정권이 상당히 오만과 독선으로 가서 실패했다는 것을 과거에 봤죠. 네.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그러니까 과거 보면은 그래요. 집권당이 실패하면 그게 집권당이기 때문에 좀 오래 갑니다. 네. 그런데 야당이 실패하면 이건 대책이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됐어요. 자, 그러면 다수당이 실패의 길을 그대로 걷지 않으려면 민주당이 지금 어떤 그 어떤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은 일단에 그 양쪽에서 그 대립을 좀 멈추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당을 좀 수습을 해서 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그러면 왜 이렇게 선거 때마다 180석까지 떠고 이렇게 오만을 떨었던 정당이 그냥 추풍당했던 되더라느냐 하는 반성과 비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말하자면은 리더십이 당내나 또는 당외에 이제 민주당과 트랙을 좀 같이 하는 당내 인사가 뭐 이끌던가 뭐 그래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2015년보다 더 나쁜 것 같습니다. 네. 2015년 2014년 말 15년보다 그때 이제 예. 탈당했었죠. 박지원 등등 탈당했는데 그때보다 더 나쁩니다. 왜냐 그러면 양쪽이 모두 이렇게 리더십 있는 사람이 지금 거의 없잖아요. 이게. 탈당도 리더가 있어야 나와서 정당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요. 뭐 무슨 뭐 이런저런 뭐 분당 내진 탈당과 관련된 너무 앞선 뭐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런데 누가 리더가 있나? 밖에 나가면 누가 당대표하지? 누가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자, 이재명 의원 8월 전당대회에서 당권 출마 관련해서 오늘 보니까 비명 쪽에 계신 분들은 뭐 이재명 의원의 책임을 거론하면서 출마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출마를 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그 속사정은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당대표 출마를 해서 그렇게 책임론의 한쪽에서는 책임론을 권하라는 상황에서 그 득표 경쟁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천신만고로 근소한 차이로 대표가 됐다고 가정을 해도 당대표가 리더십이 있겠습니까? 그 승복이 되겠어요? 우리가 그 정치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건 뭐 법원 판결 같은 거는 대법원 판결에 뭐 6대5 그렇게 해도 한 표 차이로 유권적인 그 힘이
있지만은 네. 정당이라는 게 정치라는 게 그 소속돼 있는 사람들, 의원, 당원들 말하자면 납득을 할 수 있느냐 문제 말이죠. 네. 수용성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자체가 네. 전당대회 같은 것이 과연 순탄할 것이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좀 반성해야 될 것은 자기들이 좀 이렇게 토론을 하고 백가쟁명이 있어야 할 때는 조용히 있다가 네. 그랬잖아요.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 싸울 때 누가 하나 얘기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네. 그리고 또 부동산 법률 막 제멋대로 통과시킬 때 민주당 의원 중에서 비판 반대 의견 낸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네. 말을 할 땐 안 하고 네. 이 판국에 와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거 우리 국민들이 수용합니까? 네네. 그거 납득이 안 된다고. 네. 그래서 이건 좀 예고된 거예요. 네. 네네. 예고된 갈등이다. 이 갈등이 어떻게 수습될지 아까도 이 갈등이 어떻게 수습될지 잘 모르겠다. 리더십의 문제다. 이런 진단을 해주셨는데, 예. 근데 사실 2015년, 14년 요때 민주당이 분당될 때보다도 그때는 바깥으로 나와서 당시로서는 안철수라고 하는 말하자면 리더가 있었던 거잖아요. 상징이든 실질적이든. 네,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당시 민주당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박지원 의원이랄까 여러 정치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 집단적인 어떤 사고를 갖고서 생각을 갖고 전국을 이끌어가고 대응을 했죠. 근데 내가 누가 물어보길래 민주당 분당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길래 내가 볼 때는 분당할 만한 능력도 없는 것 같다. 근데 그런 얘기 농담 삼아서 한 적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든 그 안에서 리더십을 세우는 노력을 민주당은 해야 돼. 그러니까 하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겠네요. 지금 와서는 양쪽이 서로 비난하는 걸 좀 그치고 좀 쿨링 오프 그걸 좀 냉정을 찾고 좀 시간을 버는 게 저는 그게 제일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분당하면 공도 동망이니 쿨링 오프 좀 감정을 좀 가라앉히고 리더십을 함께 세우는데 힘을 모아야 된다. 이런 정도. 어쨌든 굉장히 쓴소리를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 부분은 또 애정이 좀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